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와 딜라이브TV가 공동 기획한 경기도의회가 말한다. 핫이슈 특별한 희생의 정당한 보상을 토론회 진행을 맡은 지역배입니다. 2025년 5월 대통령 선거 유세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전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집단과 지역이 있으면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서 더 이상 억울하지 않게 해줘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그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희생을 강요당한 360만 경기 북부 도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특별한 희생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무엇이 돼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 오늘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해 보려 합니다. 스튜디오에 네 분의 경기도의회 의원 나와 계십니다. 각자 인사와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딜라이브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정부 출신 이영봉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경기도 의원 고준호입니다. 경기 북부는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방패 역할을 했지만 돌아온 건 규제와 낙후뿐이었습니다. 이제는 특별한 희생에 걸맞는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이 길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두천 출신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입니다. 동두천은 지난 70년 동안 안보 희생의 도시로서 지역 발전이 늦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딜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포천 출신 윤충식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네 분의 의원들 모두 경기 북부를 이제 지역구로 두고 계십니다. 뜨거운 토론이 기대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주제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이 순간은 저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이재명! 달려 있습니다. 그날 밤 정상적인 나라 지금도 추경 좀 해가지고 어떻게 좀 살아보자니까. 네, 경기 북부 지역은 그간 국가 안보와 군사상의 이유 등으로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해왔습니다. 경기 북부는 100%가 수도권 정비 권역이며 이 중 44.7%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기도 한데요. 이런 중첩 규제는 경기 북부 지역이 남부에 비해 낙후된 원인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도의회에서는 가장 깊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오늘 나오신 그 의원들일 것 같습니다. 각각 의정부, 동두천, 포천, 파주를 지역구로 두고 계신데요. 경기 북부가 강요당한 특별한 희생은 무엇이고 또 이로 인해 북부 도민들이 입은 피해는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분부터 먼저 얘기하실래요? 제가 먼저 네. 경기 북부는 수도권으로 분류되면서 남부와 달리 지역 발전이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큰 틀에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중첩 규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수도권 정비보호법 외에 상수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전체의 면적의 절반 이상이 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 북부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규제성 토지로 묶여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미군 공여지까지 중첩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는 남부에 비해서 발전이 더디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둘째로는 이로 인해
산업경제 낙후가 고착화가 발생됐습니다. 남부는 산업과 교통이 발전했다 하면 북부는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 이제 지표로 보면 지역 내 총 생산인 GRDP를 보면 남부는 4,048만 원인데 비해 북부는 2,451만 원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북부 재정 자립도는 26.3%, 그리고 남부는 41.8%,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고용률도 57.7%로 전국 방역단체에서 가장 후순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주 여건의 열악함인데요. 경기 북부에는 상급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네. 교통망과 교육시설, 문화인프라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이중 중첩된 규제와 그리고 미군 공여지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팔당호 수도권 2,600만의 식수원을 공급하는 팔당호 구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처럼 경기 북부 주민들은 국가 전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감수했지만 이제는 단순한 규제를 떠나서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적과 재정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억울하지 않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기 북부에 지금 입고 있는 피해 상황 전반적으로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 어느 분 말씀하실래요? 예. 고 의원님. 네, 먼저 규제 실체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 북부는 전역이 수도권 정비 권역에 묶여 있고 파주의 면적은 절반 가까이가 군사 보호 구역입니다. 심지어는 내 땅을 가보지도 못하는 곳도 있다는 현실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집도 공장도 마음대로 지을 수 없고 기업은 떠나고 청년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출근길은 멀고 응급실은 없고 아이들 교육 환경은 점점 열악해져만 갑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서울로 떠나고 남은 부모 세대는 불편을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한 희생의 현실입니다. 반면 성남 수원은 테크노밸리아 산업단지로 1인당 GRDP가 5천만 원을 넘습니다. 파주와 연천은 절반에 불과하고요. 한쪽 바퀴만 도는 경기도는 전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민은 억울한 희생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켜간 당당한 기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그 기여에 맞는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네. 의원님 해주실래요? 동두천입니다. 지금 이영봉 의원님과 또 우리 고준호 의원님께서 경기 북부에 대한 일반적인 그 피해라든가 공여 지역에 대한 말씀드렸습니다. 동두천은 실제로 지금 전체 면적의 42%가 공여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반환했습니다. 57%가 반환됐습니다만 실제로 그 57%는 산지로 되어 있어서 개발은 단 1%도 지금 현재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미반환된 그 캠프 K시라든가 캠프 호비 같은 경우가 전국에 그 미반환 지역이 전국 미군 부대 관련되어서 약 70%가 동두천이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동두천은 아직 그 반환 구역보다 미반환 구역이 훨씬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피해액이 추산하기는 약 26조 이상이 지금 미반환, 반환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적되어서 최근 10년간 인구는 5% 이상 감소된 상황입니다. 최근 10년간 인구도 감소되고 지역의 정주 여건은 더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이미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북부 지역이 남부 지역에 비해서 상급 종합병원이 북부에는 지금 단 2개밖에 없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은 아예 없는 실정이죠. 대학도 남부에 26개가 있다면 북부에 약 4개 정도가 지금 종합대학 수준의 대학이 있고 또 병원도 실제로 동두천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야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이 없기 때문에 도립의료원을 지난번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안 돼서 현재 그냥 응급실을 유지하는 정도의 병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주민들 정주 여건이 미흡하기 때문에 지역이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특히 노령화가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 북부 지역 중에서도 동두천이 유일합니다. 31개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 재정 자립도가 12%에 달합니다. 그 정도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70년의 안보 희생에 대한 어떠한 지금 현재 비전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오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그 화두가 동천의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화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정말 뭐 어느 적보다도 특별한 보상이 필요한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다음 그 윤 의원님. 네. 우리 경기 북부의 특별한 희생은 단순히 규제 문제에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경기 북부에는 시민의 안전과 생존을 위험하는 현실이 항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군사시설이 제일 많이 있는 곳이 이제 포천인데요. 그중에서도 피해를 많이 입히는 우리 사격장 시설, 우리 로드리게스 미군 사격장, 승진 과학화 사격장, 그다음에 다락대 사격장 등 약 1,500만 평이나 되는 사격장이 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사격장이에요. 네.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정말 시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우리 소음과 분진뿐만 아니라 우리 도비탄 사고,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공군 오폭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겼는데요.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는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피부에 와닿는 혜택은 많이 없고요. 네. 실제로 집이 망가졌는데 안전진단이라든가 뭐 새로운 건축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도 그 상태랑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포천은 전체 면적의 28%가 군사 보호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수도권 규제까지 같이 네. 해서 중첩 규제가 있다 보니까 생활 인프라 확충조차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우리 철도망 같은 거는 사실 1m도 없는 전무한 지역이죠. 네.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이고 우리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우리 경제적 불이익과 생활 불편,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삼중의 희생을 감내해 오고 있는 곳이죠. 이제는 이런 특별한 희생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 완화와 인프라 확충, 그다음에 우리 군사시설 주변 주민들의 안전 대책과 생활 밀착형 보상이 우선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의회 차원에서 우리 포천을 비롯한 경기 북부 주민들이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당하지 않고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 북부 지역의 그 3중고, 4중고 뭐 그 이상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 네네. 상황 잘 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뭐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듣는 저도 처절함이 느껴집니다. 국가적인 중첩 규제로 인해 경기 북부가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을 짚어주셨는데요. 네, 이제 그럼 중요한 건 해결책입니다. 경기 북부의 경제적 피해는 오랜 시간 이어져 왔고 그에 따른 정책과 방안들이 있었죠. 두 번째 주제 토크로 현재의 경기 북부 개발 정책은 어떤지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경기도는 2023년 경기 북부 대개발을 천명한 데 이어 2024년 9월 11일엔 좀 더 빠른 실행을 위해 경기 북부 대개조 전략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 북부에서는 어떤 많이 만들어질 것이고 지금부터 이제까지 했던 것보다 더 씩씩하고 담대하게 힘을 합쳐서 이 일을 반드시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어, 2024년 9월 경기도가 발표한 경기 북부 대개조 전략은
각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정책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방안들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생활 인프라 관련입니다. 동두천, 양평, 가평, 연천 4개 시군을 의료 취약지 거점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총 27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동두천엔 북부권역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 했죠. 두 번째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계획입니다. 2025년 경기연구원의 의정부 이전을 시작으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은 파주로,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동두천으로, 경기도 교통연수원 북부 분원은 포천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세 번째는 북부 도민들의 수건 사업이죠. 교통인프라 확충입니다. 도비 873억 원을 투자해 파주에서 출발하는 KTX와 의정부에서 출발하는 SRT를 신설할 것을 비롯해 파주에서 양주, 포천, 남양주를 잇는 경기 북부 1.5 순환 고속화 도로 신설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일자리와 즉 투자 유치와 규제 완화에 대한 건입니다. 5.5만 평 규모의 글로벌 AI 클러스터가 들어서게 하겠다. 유수의 컨텐츠 기업과 약 1조 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경기 북부에 유치 협의 중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외에 평화경제특구와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규제가 완화된 경기 북부의 미래상을 선보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단 경기 북부 대개조란 명칭만큼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방안들에 대해 북부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또 정책이 나오고 현재 시간이 좀 흘렀는데 현재의 진행 상황은 어떨까요? 여기 나오신 의원들이 그 지역구가 많이 거론된 만큼 그 의원들의 진단과 평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시고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이번엔 어떤 분이 먼저 하실래요? 고 의원님? 네. 우선 점수부터 말씀드리면 한 40점을 주고 싶습니다. 상당히 낮은 점수를 주셨네요. 네, 왜 그러냐면 방향은 맞지만 속도와 체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낮은 점수를 좀 드렸고요. 네. 그 목차 내용을 좀 보게 되면 2025년도 파주시 관련 사업은 총 16개, 590억 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생활 SOC와 일부 문화관광 사업은 착공과 용역이 진행돼 주민 체감이 있고요. 그러나 교통과 산업 기반은 여전히 계획 용역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파주 이전은 현실적으로 반쪽 이전에 불과합니다. 총 정원 500명에 50명이 이전 계획이 있고요. 이 완전 이전에 대한 로드맵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투자 혁신 사업들도 아직은 계획서 속의 그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공백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대기조 전략 교통 인프라에서는 KTX랑 SRT, 순환도로는 있지만 파주의 최대 수건 사업인 지하철은 빠져 있습니다. 파주 시민들은 20년 수건인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에 대해서 늘 목 놓아 외쳐 있지만 대기조 전략에 빠져 있다는 것은 정말 실망이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 북부 대기조 전략은 큰 그림입니다. 하지만 그림이 도로가 되지 않으면 낙서일 뿐이고 그림이 철도가 되지 않으면 저는 장식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예타 기준 조금 손봤다고 생색을 냈고 김동연 지사는 대기조 전략을 내놨지만 아직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민은 눈속임 계획, 거창한 홍보 보도자료가 아니라 삽이 떠지는 현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림뿐만이 아니라 네. 실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지금 아직까지 실행되는 게 이제 거의 없나 보죠. 계획서상에만 실행이 돼 있고요. 네. 눈에 띄게 착공, 공사를 진행하는 거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기 북부 테마파크, 경기동물 그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들어서는 곳이죠. 동두천 상황 어떻습니까? 네. 먼저 점수부터 좀 얘기해 주시죠. 동두천도 이게 점수를 부여하자면 저는 좀 박하게 50점을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경기 북부 발전에 아까 고준호 의원님 말씀하신 방향은 맞지만 속도나 실행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의구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특별히 동두천 같은 경우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절반이 넘습니다. 시면적의 절반이
넘는 것이 시설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 중첩 규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특별히 지금 말씀하신 그 테마파크,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경기도의 대표 반려동물 테마파크 경기 북부 반려마루는 동두천시에 조성합니다. 총 사업비 150억 원 규모로 경기 북부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반려동물 복합 문화공간을 만들겠습니다. 그 경기 북부 권역의 반려동물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이것이 예산 부분에서 처음에 500억, 300억 얘기하다가 지금 그 규모가 300억 이하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것이 되었을 때 시민들이 과연 어떤 그 경제 유발 효과나 이런 것이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문제 중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시민들이 반기거나 또는 어서 들어오라는 것이 아니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의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두 번째는 지금 의료 취약 지역에 대해서 거점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도립의료원을 동천 유치를 희망하고 그것을 절실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금 도립의료원이 아니고 응급의료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도비 연간 약 한 12억 정도, 그 정도 규모를 가지고 지역에서 응급의료 기능을 감당하기는 무리입니다. 지금 동천 중앙성모병원에 그 기능을 하고 있고, 일정 부분 거기에 있는 CT, MRI 기기를 리스하는 수준에서 그 정도의 그 예산이 좀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지역의 의료에 실제로 이제 뭐 다른 지역도 비슷한 여건입니다만 소아과라든가 산부인과라든가 이런 그 기본적인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취약한 의료 환경을 지역이 결국은 인구도 유출되는 그러한 또 다른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경기도 일자리 재단이 동두천에 오기로 지난 이재명 도지사 시절에 확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이것이 지지부진하고 진행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미군 반환 공여지에다가 이것을 유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환경 정화 비용이 100억 이상 들어간다고 그러고 그것이 현재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재단이 아직도 2027년, 2028년 늦어도 2028년에 온다는데 그 계획 또한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반드시 동두천에 와야 되고, 오기 위해서 물론 그 부천에 있는 그 지금 일자리 재단의 사무실이라든가 거기 근로자들, 직원들이 오기를 불편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두천뿐만 아니고 경기도의 북부의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반드시 와야 되고, 또 그것이 정화 비용이 100억 이상이 들어가더라도 다른 제3의 부지, 제2의 부지가 아니고 지금 현재 계획된 부지에 와야지 되고, 그것이 그 국가 간의 정부의 약속이고 또 경기도지사가 그 추진하고 있는 균형 발전의 핵심 그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동두천 지역은 지금 세 가지 말씀 중에서 특별히 일자리 재단이 동두천에 유치되는 것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동두천이 지금 캠프 KC가 있습니다. 미반환 공여지가 말씀드렸던 전국의 70%가 동두천에 있고 거기에 약 3,500명 정도의 미군 병력들이 현재도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걸산동이라는 그 부대 후문에 있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자연부락이 있는데 그 부락에 주민들이 통행증을 발급하지 않아서 현재도 10분이면 갈 수 있는, 부대를 통과해서 가면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약 40분 이상 돌아가야 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을 막 넘어가는 그렇죠. 예. 대한민국 그 주권의 국민으로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뭐 어려운 상황인데 점수를 너무 많이 주신 거 아닌가요? 그 우리 도지사가 그 50점을 주는, 저는 이제 후하게 준다고 줬는데도 50점밖에 못 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충식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뭐 시작이 반이다라는 생각으로
저도 50점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우리 변화의 청사진은 제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주민이 체감할 만한 그런 효과는 아직 보여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네, 먼저 이제 생활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 우리 남양주와 양주에 공공의료원 설립 및 의료 취약지 지정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우리 주민 체감도는 여전히 낮습니다. 네. 다만 이제 포천을 포함한 6개 시군에 시행되고 있는 분만 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이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이제 평가하는데요. 네. 당초에는 제한적 지원 때문에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말이 많았었는데 많은 의견을 반영해서 더 많은 임산부들께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끔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교통 인프라는 더욱 시급합니다. KTX, SRT 신설, 그다음에 지방도로 정비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대부분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철도가 아직 단 1m도 없는 우리 포천시 같은 경우는 우리 GTX G 노선이라든가 2030년까지 개통 예정인 우리 7호선 옥정 포천 연장선의 조기 완공,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공약하셨던 4호선 포천 연장 사업이 반드시 조속히 이제 추진되어야지 네. 합니다. 우리 교통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 북부의 개발은 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과 투자 유치 분야에서는 우리 최근 경기도가 AI 혁신 클러스터, AI 문화 산업 벨트 구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생각인데 저는 특히 포천이 여기에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천은 섬유와 가구 산업 등이 기반이 많이 발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한탄광과 아트밸리 같은 뛰어난 관광 자원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AI 기술을 접목한다면 우리 새로운 성장 모델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국방 안보 특성을 살려서 AI 국방 드론 산업을 기반으로 한 우리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지금 우리가 노력하고 있고요. 관광 분야에서는 AI 안내 시스템과 맞춤형 콘텐츠를 도입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 제조업에서도 AI를 적용해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한다면 우리 지역 산업이 경쟁력이 크게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결국 중요한 건 속도와 실행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계획이 선언적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주민 체감도가 아주 낮습니다. 도의회 차원에서는 이 전략이 공허한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산 확보와 행정 집행 과정을 통해서 꼼꼼히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천을 포함한 우리 경기 북부가 교통과 산업, 관광이 함께 발전하는 AI 자족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그래도 이제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도 주시고요. 네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의정부 이영봉 의원님. 네. 저는 이제 방향성은 분명히 옳고, 그리고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100점 만점에 60점을 주고 싶습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9월 11일 경기 북부 대개조를 김동연 지사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큰 틀에서 우리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이제 최초의 2019년 12월에 인선 7기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 당시 도지사 시절인데요. 그때 최초 발표한 게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 1차 이전을 발표하셨습니다. 거기에는 경기관광공사,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네. 그리고 경기문화재단이 1차적으로 이제 발표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고양시로 이전하는 걸로 발표가 네. 됐었습니다. 그리고 2차는 2020년 8월에 발표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저희 경기 북부에 해당되는 게 3차 공공기관 이전입니다. 그게 2021년 2월에 이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건 세부 내용을 보면 경제과학진흥원이 파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구리시, 경기연구원이 의정부시,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남양주시로 이제 이전하게 됐는데요. 네. 현재 상황을 보면
경제과학진흥원은 파주로 이전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부분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장애가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네. 뭐냐면 노조와 아직까지도 협의가 되지 않아서 조금 진척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기연구원인데 의정부 이전인데요. 네. 의정부로 전체가 이전하기로 했었던 부분인데 조금 부분적인 이전이 이제 되는 걸로 10월 달까지 네.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좀 성과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기 신용보증재단이 남양주시로 이전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부지라든가 장소를 지금 정하지 못해서 상당히 이제 지지부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GH 주택도시공사는 구리시인데요. 상당히 이제 서울로 이제 편입 문제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잠정적으로 이건 좀 고민을 하고 보류의 어떤 상태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가시적인 성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7월에 경기 인재개발원 북부 캠퍼스가 의정부로 문을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 10개, 북부 10개 시군 공직자분들이 질 높은 거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연구원은 10월까지 어떤 성과가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천에는 소방학교 경기 북부 캠퍼스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예, 계획이 확정이 됐죠? 네. 그래서 여기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재난물자 광역 비축 정비 물류센터가 남부에는 용인 그리고 북부에는 아마 연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정인데요.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소방 관들이 우리 재해라든가 화재 진압 시에 상당히 이제 피복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분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냄새가 많이 나죠. 지금 현재는 소방관들께서 대체적으로 외주를 주어서 그 소방복을 세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네. 여기 물류센터가 들어오면 세탁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원 남부까지 가는 11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시간적인 부분들이 계략적으로. 근데 이제 북부에는 한 55분 정도 소요되니까 상당한 시간적인 부분들이 전략이 된다는 그런 네.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파주의 경제과학진흥원이나 경기연구원이 조금 전체의 이전이 아닌 부분 이전이라는 게 상당히 아쉽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모쪼록 이 공공기관 이전은 전체 경기 북부의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서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북부 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공기관 이전의 그 어떤 현 주소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가시적인 성과와 진행의 속도에 대한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의견을 덧붙이고 싶은 분들 계실까요? 뭐 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도 좋고 뭐 네. 다른 상황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공공의료원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남양주와 양주로 선정이 됐는데요. 네, 맞습니다. 남양주는 백봉지구에 의료부지에 들어서게 되고요. 양주는 옥정지구에 들어설 계획이 있는데요. 예타 면제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타 면제가 되면은 최소 1년 3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기간이 단축됩니다. 또 백업 풀로 내려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예타제도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타라고 하는 것은
비용과 편익 분석을 하거든요. 얼만큼 돈이 들어가면 얼만큼 편익이 나올 거다 하는데 사람의 목숨값을 어떻게 편익에 집어넣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도에는 6개의 공공의료원이 있습니다. 특히 북부에는 파주와 의정부, 포천에 이렇게 공공의료원이 있는데요. 오늘 이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금 재정난이 상당히 지금 허덕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천과 의정부가 지금 임금 체불이 됐다는 그런 이제 보도 자료가 나왔었는데요. 네. 이건 아주 심각한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의회에서도 환경 개선과 경영에 대한 혁신을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제기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지금 체감 상태는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 해결하는 부분이 아니라 정책적인 제안을 좀 하자면 이제 공공의료원이 두 곳이 들었으면 모자병원으로 가야 된다. 모자병원으로 우리 공공의료원은 이제 모 병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이제 파주시, 의정부시, 포천시는 자병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급성기에 급한 부분들은 이 공공의료원에서 이제 진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조금 약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자병원인 우리 이제 의료원에서 받는 부분. 또 하나는 이런 부분들이 충당하지 않는다라면 실질적으로 특성화 병원으로 좀 가야 되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네, 네. 상당히 지금 의정부 병원 같은 경우에는 70년도 초에 설립된 그런 구조여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구조적인 이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성화 병원은 뭐 어린이 전문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노인 전문 병원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좀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네. 네, 그 양주와 남양주시에 이제 그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료원의 어떤 기능에 대한 역할에 대한 또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네. 추가적인 네.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공공의료원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며칠 전에 병원에 갔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사실 우리 경기의료원들이 사실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또 영업을 해서 또 그 많은 부분을 채워야지 인건비라도 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간호사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네. 간호사분들을 지금 확충을 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그 간호사들을 더 못 뽑고 있다. 지금 있는 사람들끼리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도 다 쓰러질 모양새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까웠고요. 그런 부분들의 최소한 우리 경기도 의료원이 이제 공공의료원으로서 우리 경기도민 주민분들을 위해서 이제 운영되는 만큼 그 정도는 좀 제대로 지급을 이제 보급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었고 요즘에 이슈됐던 게 공공산후조리원 문제가 지금 이슈가 됐었습니다. 포천에도 하나 있죠? 네, 여주에 1호점, 포천에 2호점이 있는데 여기에 그 추경으로 주겠다던 예산을 동결시키겠다라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사실 공공산후조리원은 경기도에서 성공적인 사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임산부들 및 우리 경기도민께 칭찬을 받았던 사업인데 네. 그 사업을 다시 이렇게 좀 수포로 돌아가게끔 하는 행정이 아니었나. 그래가지고 요번에 많은 논의를 끝에 사실은 이제 그 예산 계획에는 조금 이제 적용을 시키기로 증액을 하기로 하긴 했는데 애시당초 이거를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었다는 것에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제대로 보조를 해줘서 우리 경기도민분들께서 올바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시설 확충도 좋지만은 뭐 재정적 또 인력적인 그런 네네. 뒷받침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조금만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의정부나 또는 포천이나 말씀을 하시는 공공의료원이
이제 양주에도 있고 의정부에는 기존에 있던 것을 이제 시설이 좀 노후된 부분이 있습니다. 동두천 같은 경우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동두천에 유치를 희망했습니다만 안 되고 결국은 의료 취약 지역에 거점 의료 시설을 하고 기존에 있던 병원에다가 예산 지원을 하는데 그것이 지금 12도비 합쳐서 1년에 12억이 들어갑니다.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적어도 너무 적죠. 최소한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이 운영하고 유지되는 최소 비용이 저는 25억에서 30억 정도는 돼야 된다고 도의 그 보건복지 건강국장하고도 논의를 하고 또 정담회도 했습니다만 그것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도착점이 지금 12억, 그것도 6억이 노비고 6억이 12로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 최소한 20억 정도는 돼야지. 그 아까 12억 중에서도 MRI 기기, CT 기계를 리스하는데 그 임차해가지고 사용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실제로 운영비 지원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1, 2억 수준인데 네. 운영비가 연간 한 10억 정도는 지원이 돼야지 정상적으로 그래도 의료 취약 지역의 그 거점 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도에서 꼭 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고 기왕에 지금 많은 적자가 나는 공공의료원을 그 신설하고 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던 의료원에다가 의료 취약 시설을 보강하고 의료진들을 확충하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공공의료에 대한 어떤 지역의 열망이 느껴집니다. 네. 고 의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저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점수부터 좀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40점도 너무 과하다. 0점을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0점이요? 네. 네. 왜 그러냐면 경기도 세수가 지금 1조 2천억 원이 빵꾸가 났어요. 아, 네,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 출신 김동연 지사가 네. 경제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확장 재정 운운하더니 이번 추경은 초유의 사태로 감액 추경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부서마다 20% 지금 다 삭감을 안을 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여기 존경하는 의원님들 토론에 참석하셨지만 결국은 재정 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민생회복지원금이 과연 타당했느냐에 대한 부분도 논해야 될 것 같고요. 공공기관이 좀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지사 시절 경기 남부북부 활성화 차원에서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다가 김동연 지사도 사실 하기 싫었을 것 같아요. 3년차 지나고 마지막 임기 1년 남겨놓고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재정도 없고 계획만 얘기하고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사실 제가 볼 땐 다음에 민선 지사 바뀌면 네. 또 원점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기도민한테 희망 고문하지 말자. 경기도민이 원하는 약속했으면 지켜라. 이거는 경기도지사 출신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남은 기간 1년 약속을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경기도의 재정적인 부분을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오랫동안 경기도의 최대 현안이었던 경기 북부의 개발은 지금 또 다른 중대한 국면에 서 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금 앞으로 경기 북부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란 말로 경기 북부를 언급하며 도민들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경기 북부 개발에 국가 차원에서 얼마나 힘을 실을 것인지 예상해 볼 수 있는 안이 나왔습니다. 지난 8월 중순이었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 토크, 특별한 보상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에 대한 토론을 나누기 전에 먼저 정부가 계획한 특별한 보상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까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중 경기도에 대한
7대 공약과 15대 추진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은 경기도를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건데 경기 남부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고 또 북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번은 4차 산업기술연구단지 조성인데 경기 테크노밸리에 경기 북부에선 고양과 양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 파주 등의 K-컨텐츠 핵심 산업 기반 강화란 내용이 있네요. 3번은 철도 지하화와 촘촘한 광역 교통망인데 GTX A, B, C 및 연장 노선에 차질 없는 그런 추진, GTX D, E, F 단계적 추진 및 GTX 플러스 적극 검토, 그 외에 KTX, 파주죠. 또 그 SRT 연장 운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5번은 전체가 경기 북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기 북부 평화경제 기반을 조성하여 그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라는 공약 아래 DMZ 생태 관광 협력지구 개발, 민방위 기본법 개정안 그 시행을 통한 주민보상 신속 추진 및 방음시설 설치 지원, 미군 반환 공여지 주변 지역 주민 국가 지원 확대, 경기 북부 국가주도 산업과 SOC 대개발, 평화경제 특구 및 기회발전 특구 지정에 4가지 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7번 공약에 경기 동부권이 나옵니다. 경기 동부권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보전과 개발을 조화롭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요. 경기 동부 경제적 기반 확대 및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안이 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봐야 할 게 선거 유세 때 나온 각 시군에 대한 공약인데요. 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은 이전의 공약을 얼마나 포함하고 있는지도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자리한 그 4명의 도의원들의 지역구가 이제 대거 포함되어 있는데요. 새 정부 공약에 대한 100점 만점의 평가 점수를 주시고 또 의견을 또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의 그 평가를 저는 점수로 하자면 좀 후하게 80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100점 만점에 한 40점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저는 경기 북부 발전 국가적 과제로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100점 만점에 70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5개년 계획안 방향은 반도체나 클러스터, GTX, DMZ 등 개발 등에서는 수긍하겠습니다. 그러나 점수를 주자면 100점 만점에 30점. 말의 시대는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경기 북부의 보상은 기회와 그리고 기반으로 지금 시작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결국은 우리 경기 북부 발전 전략은 선언적 구호를 넘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반드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원해달라, 중앙정부에. 그리고 국가와 경기도는 이 부분을 뒷받침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를 비롯한 경기 북부가 더 이상 희생의 그 상징이 아니고 어떤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서 발돋움하기를 희망합니다.